제주도에는 제주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이렇게 직항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스코트 항공과 TA 항공이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약 6시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마카오. 제주국제공항 마카오까지 비행시간 3시간 25분. TA항공, 제주항공, 저비용 항공사의 스케줄에 따라 운항된다. 마카오까지. 홍콩. 제주도 홍콩항공 직항 노선이 있고요. 홍콩 익스프레스 진에어가 있다. 평균 비행시간은 3시간 12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금도 싸네요. 편도는 약 10만원 도에서 왕복은 23만원대. 되게 쌉니다. 대만, 제주도 대만. 제주도 대만 직항편이 TA 항공과 이스타 항공이 운항하고 비행시간은 2시간 10분, 2시간 30분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일본, 요금은 편도 최저가는 74,000원대. 엄청 싸네요. 그죠? 항공편은 도쿄, 오사카 간사이 주요 노선이 운행 중이다. 그래서 제주국제공항에서 도쿄, 오사카 같은데. TA항공, 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왕복은 20만 정도, 20만 5천원 이렇게 해서 되게 싸네요. 도쿄, 오사카. 제주도 중국 항공. 제주도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운항 중이고 편도 최저가는 8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엄청 싸네요. 와. 상하이 푸동, 길상항공, 중국 동방항공, 춘추항공 등 운항, 베이징 서우도, 중국 국제항공 운항, 칭다오, 네, 청도항공 등의 직항 노선 연결.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 2시간 소요. 8만원에서 편도 20만원대, 왕복 19만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쪽에도 가깝네요. 웬만한 도시는 좀 다 커버가 된다는 건데. 제주도, 필리핀. 그렇게 되면 직항 노선이 지금 없고요. 김포, 인천, 경유 이렇게 국내 저가 항공사에 드문드문 전 세계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리핀은 아직 없네요. 그러면 태국, 제주도 태국항공. 이게 직항은 아직 없고 손님 얘기 많이 없나 봐요. 베트남, 제주도 베트남 항공은 국내 경유편을 이용하거나 국내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이용 타 지역을 거쳐서 이동한다. 직항이 없고 편도 최저 15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왕복은 37만원대. 제주국제공항 출발 이렇게 하노이, 나트랑, 호찌민 이게 주요 노선으로 간다고 합니다. 가는 비행기가 일단 있다. 근데 다른 데 들러서 간다. 손님 일정도 많이 없다라는 건데. 인도네시아. 그래서 그 아시아 쪽으로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김포나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주 출발 후에 국내 내륙항 인천을 거쳐서 자카르타 나발. 이렇게 손님이 없으니까 인천이라든지 김포 같은 데 거쳐 손님을 추가로 싣고 이제 간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쪽으로 가긴 간다. 직항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쪽에 손님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많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직항한다. 이렇게 손님이 버스다 그러면 다 태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주도 인도네시아는 9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소요인데요. 아마 이게 경유지 대기 시간, 인천공항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주도 인천, 김포 이렇게 제주도 내륙. 그래서 서울, 김포, 부산, 김해, 대구 주요 내륙 도시로 운항이 되고 있대. 대구도 곧바로 가고요. 부산, 김해도 들어가고 서울, 김포, 인천공항을 통해서도 갑니다. 영남권은 대구, 울산, 포항, 경주, 사천 이런데 부산, 김해 다 들어가고 호남권은 광주, 여수, 군산으로 직항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서울, 김포, 청주, 원주. 그러면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비행기 편을 통해서 일단 내륙 항공을 따라서 5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서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아시아 쪽은 웬만한 데는 지금 어디 들렀다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직항이 있고, 싱가포르는 직항이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어디 들렀다 가고요. 손님을 태워서 주변은 대만도 다 직항이 있고, 홍콩도 직항이 있고, 중국도 다. 가격은 되게 싸네요. 중국에서 웬만한 데는 다 가고 있다. 그럼 화물기 같은 거 운행할 때는, 그렇죠. 화물기 물량이 많으면 그쪽으로 화물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아 전체에. 뭐 갔다가 화물을 하고 거기서 또 화물 이쪽 싣고, 뭐 화물기는 제주도, 또 아시아, 제주도, 동남아시아 정기 화물편이 아직 운영되지 않고, 국제 화물 운송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제주공항은 주로 여객기와 일부 국내선 화물 중심으로 운영. 아직 화물이 여기서 싣고 가는 제주도에서는 기업이 따로 별로 없기 때문에, 제주공항 인천 경유에서 대형 물류 인프라가 갖춰진 이렇게 인천 경유를 통해서 대규모 화물이나 동남아시아 직항 전용 화물기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화물기가 인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남아 노선 여객기가 있을 때 그것도 여객기 자체도 화물을 실는답니다. 그래서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 신선식품이나 일반 화물 운송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은 그 제주도에서 웬만한 도시는 지금 다 카바를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공항이 그렇게까지 작은 건 아니네요. 관광객들이 하나에 이렇게 한 1,300만 이상, 1,400만까지도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1,380만 들어, 꽤 항공기는 많이 발달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화물기를 하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든지, 여기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싣고 그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공장이 많지가 않고 수출이 많지가 않아서 말씀이죠. 화물로 그쪽으로 가면 수출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국내 내륙 화물기에 대해서 제주도 내륙 화물기 운송. 제주도에서 이렇게 화물기로 운송하려면 귤이나 뭐, 그래서 벨리카고 여객기에 남는 하부 공간을 이용하는 벨리카고 서비스나 카페리 여객 화물선 복합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이 직접 배에 탑승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화물만 선적한 일반 화물 방식, 카페리 화물선, 목포, 부산, 완도, 여수, 내륙 항구와 제주항을 연결한 대량 중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항공 벨리카고, 그래서 소형 화물, 서류, 신선식품들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여객기에 남는 하부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형 화물이나 서류, 신선식품들을 제한적으로 운송한다. 김포 제주 간 전용 화물기 운항은 현재 전면 중단다. 물량이 많지가 않다. 배를 통해서 이렇게 실는가 본데요. 그래서 물류 수요가 많아서 최소 2-3일 전 예약이 필요하다. 내륙으로는 아주, 그래서 해상으로만 이게 중심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 카페리 화물선 이런 걸 통해서 내륙으로는. 그래서 제주도의 물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물류가 제주도 배편을 좀 볼게요. 제주도 배 물류가 화물의 양과 크기에 따라 독차, 단독 차량, 혼적, 다른 것과 같이 실는 택배 및 화물선 선적, 목포항, 완도항, 여수항, 인천항, 카페리 화물 선박을 이용합니다. 제주도의 화물의 98%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싸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차량 자체를 하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포항 제주항은 4시간 30분에 6시간 소요. 가장 물동량이 많답니다. 주력 화물차가 많이요. 그래서 호남 화물을 좀 수출 화물을 여기서 제주도로 가져와 가지고 칭다오로 바로 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완도항, 여수항, 인천항 이렇게 해서 각 지역 선사 스케줄을 화물 및 차량 선정, 차량 자체가 실어가지고 완도항, 여수항, 인천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도착 시간 내륙 항구에서 출발했을 때 밤사이 출발하여 제주항에 다음날 오전 이렇게 7시에서 잠자고 나왔습니다. 7시에서 12시 사이에 도착을 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제주도 국제 배 물류를 보시면 2025년 10월에 작년에 10월에 제주 중국 칭다오 첫 국제 전기 화물선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했고 57년 만에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어떤 중개무역을 했답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주요 특징은 물류비가 최대 62% 절감이 되고 운송시간은 2일 단축. 그러나 관세 문제가 있죠. 관세가 이중 관세를 내야 되니까 일본 같은 데는 일단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갖다 놓을 이유가 없고 이 면세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항구 항만 이런 데서 항구 항만 이렇게 항공 이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세구역 아니면 규모가 커지면 좀 이렇게 가공무역 해가지고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 1회 운항 아직 물량이 크지 않다. 그런 물량은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물류업체를 갖다가 유치를 하니까 그 물류업체의 기본 물량이 있어서 칭다오 물량이라든지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업체가 아무래도 기본 물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혜택을 좀 주면 이쪽으로 그 좋은 조건이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관세가 없어야지 일본이나 중국 물류들이 들어오거나 대만 물류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죠.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내륙 물류를 하려 그러면 화물 운송비가 따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배로 이렇게 배편으로 이렇게 딱 보내면 거기서 자기들 화물차를 이용해서 인천, 목포, 여수 이렇게 포항 뭐 이렇게 대구 뭐 이게 이런 어디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게 항구 있는데 부산도 이렇게 나눠서 딱 보내면 좋다. 그럼 대만도 들어올 수 있고 기본 물량이 있어서 미국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유럽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기본 나가는 물량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중으로 관세를 내서는 안 된다는 돈이 많이 들죠. 제주 칭다오항이 이제 1회 매주 수요일 제주 입항하고 4,400톤급 표준 컨테이너 710개 적재하는 이틀 만에 운송을 한다. 되게 빠르게 운송을 하죠. 차체에 실어서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체에 실어서 하면 빠른데 아무래도 좀 차체에 실어서 하면 빠르죠. 근데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컨테이너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귤 가공품 신선지분수 중국산 원자재 건축자 개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물류는 지금 칭다오항 이쪽하고 내륙물류 이쪽하고 일본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면세 그렇죠. 관세가 없어야지 이중 관세를 내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칭다오 제주도 칭다오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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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여부 냉동 냉장 인프라 확충과 신규 품목 유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물류센터가 스마트 물류센터가 있어갖고 냉동 냉장 이렇게 물류기지가 있어 거기다 중소기업들한테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품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작년 10월달에 했으니까요. 네네.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런 반도체도 여기다가 배로 실어서 보내나 본데요. 반도체도. 네, 반도체가. 그래서 제주 항내 냉동과 냉장 품목, 신선식품 수출을 위한 보세구역 및 물류시설 확충 추진. 그래서 품목탑에 중국산 김치, 냉동 냉장식품 직수입 확대, 전자상거래 기반 물류체계. 중국과 일본 간의 전자상거래가 규모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많이 거래한다. 그러면 그쪽 부분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본의 땅이 넓잖아요. 그 각지로 배편으로 보낸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면세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중국, 일본 간 전자상거래 규모.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주도의 물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약 11.6 전자상거래 11.6% 비중, 상위 높은 수준이 화장품 전체 수입거래액의 38.5% 비중, 생활용품, 식음료, 보건위생용품 등등. 플랫폼은 그 알리바바 직구 영향인 것 같은데, 알리바바, 딩동, 저가 직구 플랫폼 이렇게 쉐인, 테무를 통해 중국산 의류, 자파, 전자기 부품이 일본 소재와 기업으로 대량 유입돼. 그렇게 되면 배로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인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주 칭다오가 이틀 걸리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면세 구역을 좀 놔주면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곧바로 일본의 여러 지역으로 일본은 지금 왔다 갔다 빠르니까 소규모 어떤 배도 와가지고 실어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대규모 배는 이게 그렇죠. 네네네. 소규모 배도 와가지고 실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포장하거나 이렇게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부분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측에서도 중개무역 생각하고 또 가공무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제주도에 있다가 육지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 중심이란 말이에요. 기업체가 가기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있지만 결국 커지려면 중개무역밖에 없고, 면세구역 확대, 홍콩과 싱가포르, 특히 홍콩처럼 쇼핑하러 전 세계에 들어오려면 전 세계 수많은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정 거리 부분 한 부분이라도 면세구역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사실상 거기 물건을 국내 업체라든지 의도적으로 싸게 줘가지고 면세 혜택을, 면세를 갖다 선포를 안 하더라도 면세 가격을 깎아주면 되죠. 네, 그렇게 싸게 내주는 이런 특정 거리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노영동 쪽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쇼핑거리를 이렇게 제주도 명동, 제주도 강남 이러니까 제일 돈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갖다 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패션만이 아니고 홍콩처럼 수많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를 하게 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건 몇 가지 갖다 놓고는 좀 힘들고, 명품 몇 가지 갖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 수많은 국내 패션 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성수동에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간다고 합니다. 서울 성수동 외국인 소비액이 5.7%, 주요 패션 및 뷰티 매장에서는 화장품이라도 오시겠죠. 50에서 70%까지 핵심 쇼핑 거점으로 제주도 노영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렇게 알만한 이런 패션 브랜드들 이런 데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 이마트도 진출을 했고요. 약간 매장이 좀 큰 규모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지금 창사가 좀 어느 정도 되겠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는 제주도 여기 그렇게 맛집이 많답니다. 이렇게 많은데 주요 패션 뷰티 매장에서 구매 비중이 50에서 7%, 70%까지 관광객들이 성수동에 핵심성 이렇게 나오는데 꾸준히 상승세. 개점도 뭐 무신사 같은 데도 있고 올리비영 같은 매출의 70% 외국인 관광객 뭐 이렇게
무신사에서도 56에서 65% 이상, 방문객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동대문 이쪽에도 좀 가다 놓으면 좋은데, 여기서 얘기를, 패션 브랜드들을 밤에 나가도 여기 중앙아시아 사거리인가? 네, 중앙아시아 사거리 얘기. 밤에 나가도 외국인들이 가득해. 우리 집에도 청주동 쪽에 딱 열면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의 금발머리, 이렇게 전 세계 인종정시장처럼. 이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길 건너편에도 그렇고, 늘씬한 사람들이, 그냥 모델 같은 사람들도 눈에 잘 띄고,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 외국인들이 그렇죠. 뭐 별 인종정시장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문만 열면은, 이렇게 딱 우리 집 건물에서 섬축 딱 열면 딱 있으면 딱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밤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은행이 저기 있어, 우리 은행 쪽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쭉쭉쭉쭉 가면은 밤에도 그쪽 외국인들, 예전에는 없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고, 주변에 이렇게 중앙아시아 사거리, 이렇게 광희동 사거리 있잖아요. 광희 빌딩 이쪽 사거리도 거리가 죽었었는데 활기가 차요. 외국인들로 가득합니다. 이 주변 전부 다. 밤에도 조명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조명이 왜 중요하면 조명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쪽으로 옵니다. 조명을 밤에도 환하게 해서 낙하처럼 느끼도록 그쪽에도 조명 새로 설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쌍림동 쪽이 좀 개발이 되면 좀 괜찮을 것으로.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베이커리가 지금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구매 맛집들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광역빌딩 앞에 이 중앙아시아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던던 이게 있거든요. 롯데 던던 있고, 그쪽에도 밤에도 가면 환해요, 이 전체가. 그래서 동대문 이게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게들이 다 이렇게 여기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도 다 배치가 되고, 커피숍에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서미트 호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가득해요. 이게 여기는 뭐 완전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권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가도 이렇게 거기는 외국의 맛집들이 있잖아요. 외국 음식들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색다른 곳이다. 여기다가 또 패션 쪽을 좀 매장을 좀 열어주면은, 알려진 패션이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동대문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성수동은 새로운 트렌드를 발현하고, 이렇게 하고, 홍대 상권을 저축 명동에 이어서 외국인 카드 소비 규모 2위, 서울 2위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성수동 상권이. 제주도 노영동 패션 브랜드 진출. 노영동에는 지금 대형 복합 리테일과 팝업 스토어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진출이 활발하고 있다. 말롱블랑, 빅넘버3 등이 입점한 복합 웰니스 공간이 운영 중. 파마스 마켓 이런 복합 공간인데, 그래서 발롱블랑은 이게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주도 패션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의 아시아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외국에, 특히 중국에도 들어오니까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모던한 세련된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네들 광고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진출하기가 쉽죠. 아시아 쪽도 일본도 이렇게 일본도 많이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싱가포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대만도 들어오고, 홍콩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 패션부터 스파,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까지 일따라 출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패션 브랜드들의 핵심 전략 상권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광고 시장이죠. 전 세계 광고 시장. 전 세계 광고를 하면 그 나라 가서 광고하는데 힘들죠.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이 있어서 매출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베드로서 아시아 시장, 아시아 전체 테스트 베드 시장으로서 가치를 보고 이렇게 아마 광고 견면서 갖다 놓는데 장사도 잘 되니까. 패션 기업들이 전략 상권으로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 브랜드 브라운 브레스, 커버넛, 하그하우스, This is never that,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영패션 브랜드들이 제주에 잇따라 출점하고 있다. 그래서 상권의 가능성이 불을 지폈다. 외국인 관광들이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핫하다고 평가받는 K-패션 브랜드들이 제주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 출점을 시도하지 않았던데도 글로벌 브랜드들 2025년 기점으로 전략을 바꿔서 대형 평수로 교회형 매장을 열거나 제주 특화 플래그십 스토어로 오픈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유니클로가 진출했고 올버즈, 파타고니아 글로벌 브랜드 6개 이상의 점포가 아시아 시장 이렇게 고객들을 향해서 광고 겸 테스트 베드로서 진출을 하였다.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내 브랜드는 탑10 제주 연북점, 올리브영 제주 영담점 신규 오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아시아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로 외해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실험적인 상품이나 이렇게 선도하는 현대 모던한 이런 제품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사지 자기 국내에도 똑같이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팔리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는 여행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브랜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소비 부정이 높다. 이렇게 해서 패션 기업들이 이쪽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진출하고 있다. 또 장사도 잘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국인 비중이 5대였으나 지금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에서 80% 육박. 완전히 그러면 해외 광고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구 제주 패션 거리가 국적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관광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들이 막 이태원처럼 가득히 있었다. 마르떼 프랑스 저거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70%. 그래서 월 매출 1억 6천만 이상 높은 매출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뭐 클래식 로고, 스웨서처 모자리와 글로벌 고객사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죠. 매장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되게 매장도 다 고급스럽네요.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성수동이 아니라 저기 압구정 로데 이렇게 압구정 뒤에 보면 골목 사이에 이렇게 패션 브랜드들이 고급스럽게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런 데 느낌 같아요. 논현동인가? 논현동이 아니라 거기 뭐지? 패션 브랜드들이 진출하고 있는 강남 쪽에 거기 있는데 거기에 매장들 보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다 꾸며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랜드 월드의 스파 브랜드 스파오가 이렇게 제주 중앙로 신제주점 운영 중 이렇게 그래서 제주 여행객이 소비에 적극적이고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매장을 찾는 목적형 고객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매장을 꾸며놨고요. 네네네. 그렇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주에 들렀다가 쇼핑하고 국내라 그러면 놀러 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유니클로는 지금 제주 도남점, 서귀포점 이렇게 좀 파타고니아 제주점이 6월 오픈, 탑10 제주 연복점, 9월 오픈 올버즈 제주 컴피점,
ABC 마트, ABC 마트도 있고 그랜드 스테이지 플래그십 제주도 연동에 있는 11월 오픈 무인양품 롯데마트 제주 등등등. 네, 그러네. 중국과 대만, 이렇게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국내 관광객이 1,000만이 넘으니까 국내 관광객들 대상으로서도 특정 거리가 1,000만이 특정 지역에 모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국내 고객들은 뭐 국내 전체 내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국내 전체 내국인들에게도 광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모르죠. 국내 내국인들이 여기서 면세 상품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특화된 이런 상품들이 많았을 때 여기 가서 일부러 제주도 가서 패션 브랜드의 모든 쇼핑을 홍콩처럼 막 전 세계 같은 해외 느낌이 나는 그런 이렇게 현대적인 이런 것들을 사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기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해외 진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제주 로컬 브랜드가 대형 플랫폼 타고 국내 시장 진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K뷰티도 크리에이션 펀드그룹 제주소 제주 화장품 사업본 빅넘버 3가 제주 노영동포가 열리성업 파마스마켓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패션 브랜드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